네, 안녕하십니까. 인니건축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건기인데 어제는 비가 조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덥습니다. 한 34도, 35도쯤 될 것 같아요. 아침이라도. 우리 지금 열심히 공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초 공구리 치고요. 네, 저 이제 벽돌 쌓으면 됩니다. 저기는 이제 밑에 그 기초들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거는 저기 파이프라인, 오수, 하수 저거 다 그 파이프라인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십장은 저기 전문가라서 파이프라인 다 했습니다. 예. 뭐 제가 할 일은 시멘트 부족한 자재 체크해 가지고 다 주문해 줬고요. 좀 쓰면 이제 뭐 부족한 자재 다 올 거고 시멘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놔서 네, 그건 없고요. 오늘 제가 그 동남아에서 살면서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국제 커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 국제 결혼에서는 따로 제가 또 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기 처갓집, 네, 처갓집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저의 케이스는 저는 와이프가 화교거든요. 예, 화교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화교인데 제 처갓집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기 그 철조망, 옛날에 젊으실 때 그 철조망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하시다가 연세가 우리 장인어른이 54년생인가 그러세요. 연세가 들고 그런데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접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그 우리 처남이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한국 나이 한 24살밖에 24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제들인데 저들은 뭐 시집 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뭐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접으시면서 그 공장 자리에 지금의 그 원룸이죠, 꽃을 지으시고 자기 본인 주택을 지으셔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거기 꽃가 이제 방이 42개라고 그 처남이 말하는데, 예, 거기서 뭐 월세가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입니다. 뭐 그게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러면 뭐 월수입이 한 달에 한국도 한 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거기가 그 위치가 좋거든요. 그 남자카르타 꾸닝안이라고 그 롯데 에비뉴, 그러니까 예, 하여튼 거기가 좋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제가 총각 때 거기서 코스에 살았던 적도 있고요. 왜냐면 회사가 가깝거든요. 거기가 수리드만 자카르타의 SJ베데라고 거기 한국 식당 몰려 있고 뭐 거기랑 가깝습니다. 택시 타면 금방입니다. 뭐 오토바이 타도 금방이고요. 그래서 거기 살았던 적도 있고 제 자카르타 집도 거기 꾸닝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집과 우리 처갓집이 가까웠어요. 가깝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와이프 만나기 훨씬 이전에 그건 구입한 거라서 뭐 어쨌든 인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분은 뭐 편안하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사시는데 이 동남아에서 그 가끔 그런 케이스를 봐요. 이제 이 현지 여자분과 결혼하셨는데 이 처갓집이 문제예요. 처갓집이 와이프는 착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와이프가 문제예요. 그 처갓집이.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면 또 처음에는 안타까우니까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이러면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뭐랄까 체계화, 중독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큰 돈도 아니에요. 한국 돈 뭐 10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는. 그게 그렇게 늪으로 빠지면 결국에는 진짜 마지막에는 그 처갓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리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힘드니까 와이프랑 싸우게 되고, 그러면 또 가정이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청각 때 익히 봐와서 저는 뭐 그걸 그걸 좀 경계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경계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현지인지 처갓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보통 저도 그랬지만 직장 생활 하거든요. 직장 생활 하면 초봉이 거의 한 2,500불에서 3,000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도네시아 돈은 거의 지금 3,000불만 해도 40이 거의 지금 한 4천만 루피아. 굉장히 큰 돈입니다. 4천만 루피아거든요. 근데 이제 처갓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한국 돈 사위가 월수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예, 이해가 좀 쉽게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갓집 장인 장모가 농사를 짓고 그러면 정말 뼈 빠지게 일해봤자 한 달에 한 200만 루피아, 한국 돈 20만 원, 30만 원 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집 잘 간 사위나 아이 딸한테 얘기하면 그 한 달 급여를 그냥 털썩털썩 주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다고요. 예, 제대로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 현지에서 일하는 게 힘들거든요. 정말 주말도 없이 일했던 적이 많아요, 저는. 예, 그냥 일만 터지면 불러가지고 그냥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자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집을 좀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국에 청약 저축도 들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걸 계속 못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화풀이 대상이 마누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거고, 마누라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처갓집에 거기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든지 어머니가 아프다든지 동생 학비가 아프다든지, 그럼 눈에 보이니까 그걸 외면하기도 힘들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한편 이해는 가는데 계속 내 계획에 어긋나니까 그때 힘들어지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 제 방송을 보고 만약에 총각이 있으시다면, 예, 사랑을 하는 건 다 좋아요. 그 미국 여자든 인도네시아 여자든 태국 여자든 일본 여자든 상관없는데, 특히 이제 현지에 있는 여자를 사귈 때는 그 사귀기 전에 먼저 좀 보고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좀 없는 집안의 그 처자는 지금은 좋죠. 연애하고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애가 생기고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현실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여기도 왕왕 있고, 제가 또 전에 들은 것도 있고, 이렇게 건너 이렇게 간접적, 직접적으로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후배 중에는 현지 여자분이랑 결혼 잘해서 부잣집 와이프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직업 없이 사는 친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지 복이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그거는 잘된 케이스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그런 사람을 이제 차별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결혼이란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나쁜 조건으로 출발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태국은 모계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모계사회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남성 중심이고 남편 말 이렇게 아버지 말씀, 남편 말 이게 좀 굉장히 그 의사 표현 중에도 중요하고요. 집을 팔다 보면 그래요. 집을 팔다 보면 그 이렇게 남편한테 물어보겠다 뭐 이런 아줌마들이 집 보고, 그렇죠? 아줌마들이 집 보고 이런 대답을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남편이 있는 거죠.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와이프가 꼭 그 권한이 없는 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나라 문화상 이해는 돼요. 이 족자 문화상은 그렇게 와이프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못 봤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게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해요. 남편한테 상의해가지고 남편이 결정하는 거지, 그 가정주부가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 들어요. 그냥 제가 여기 살았던 느낌으로 봐서. 어쨌든 그 동남아에 살면서 그 부분 아마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제 놀다가 뭐 그 업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성인이니까 업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거기는 뭐 술 한잔 먹고 갈 수도 있죠. 뭐 이러다 보면 저러다 보면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뭐 저도 회사 다닐 때 갔었고, 뭐 괜찮아요. 그 뭐 상대방이 원하면 제가 가기 싫어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일하는 업소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인생의 그 늪으로 빠지는 계기가 됩니다. 예. 서로가 큰 피해를 됩니다. 그게 왜냐면, 자, 제가 회사에 일할 때 그 뭐 몇천 명, 보통 뭐 한국의 봉제회사는 뭐 기본 다위 몇천 명입니다. 뭐 큰 데는 10,000명도 있고, 거기 다 여자거든요. 다 여직원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저기 시골 출신이고 뭐 부모님한테 돈 보내야 되고 뭐 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좀 얼굴 반발하면 쉽게 돈 벌라고 그야말로 술집에 일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가 젊었을 때니까, 학생 때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쉽게 얘기하지 않는 자기 속마음도 저한테는 친구 같으니까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거든요. 옛날에 제가 28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학생 때는 오히려 제가 더 나이가 어렸었던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일해서 한 달에 800만 루피아, 1000만 루피아 이렇게 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공장 다니면서 여자 직원이 벌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돈 맛을 쉽게 돈 버는 돈 맛을 아는 애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 못 해요. 예, 절대로 정상 생활 못 합니다. 생각이 나니까. 공장에서 정말 그 더운데 먼지 나고 땀 흘리고 뭐 소음 왕창 세고 뭐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봤자 몇백만 루피아밖에 못 받는데, 하루 저녁 조금만 일해도 1000만 루피아 받으면 걔는 이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어쨌든 그런 류의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이미 그 친구들은 거기에 중독돼 있고 그 생활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에 상관없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 이제 이 동남아 전체로 얘기하기는 뭐 제가 뭐 전체 다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족자나 이 자카르타에서, 특히 자카르타에서는 이 업소 또는 좀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애인으로 해서 또 결혼하고 그럴 것보다는 좀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국 여자든 뭐 인도네시아 여자든 상관없어요. 어떤 국적에 상관없이 자기랑 그 비슷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제가 40이 넘었는데 유경험자로서
인도네시아 유경험자 또는 이제 결혼의 경험자로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